예고제 때문에 원래는 지금 현재 고1부터 중3부터 2015 교육과정으로 가기로 했거든요. 2015 교육과정은 다 아세요? 복잡하죠, 그것도. 다음 주에는 2015 교육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려고요. 정말 많이 바뀌거든요. 수학 과정부터 시작해서 중학교 교과 과정하고 새로 과목이 들어가고 평가 과목이 다 바뀌어요. 현재는 그게 적용되고 있는 게 초등학교 1, 2학년이거든요. 초등학교 1, 2학년 이게 바뀌었고 내년도부터 중1, 고1이 바뀌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럼 입시도 거기에다 바꿀 때 뭐라고 했었냐면 교육과정이 바뀌면 입시도 그에 따른다 라고 고지했는데 그에 따르려고 했는데 8월 31일 날 도저히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지금. 그래서 못 따르게 됐어요. 그래서 가장 큰 차이는 통합과학하고 통합사회가 내신 성적에는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 수능에는 안 들어가겠다는 게 현재 지금 생각인데 또 반발이 굉장하겠죠. 지금은 사실은 느낌차가 없죠. 왜냐하면 아직 중3이 고1이 안 됐기 때문에 예고만 됐고 근데 지금 내가 수업을 하는 게 이게 수능이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교실이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내신 전형으로 갈 애들은 최대한 그 과목 공부해야 되는데 난 내신으로 안 해야 될 생각이다 라고 한 애들은 그 과목을 공부를 안 할 거거든요. 그러면 뭐 절반은 하고 절반은 안 하고 이런 상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유예라고 하는데 확정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고 그래서 그 뜨거운 감자가 중2로 넘어갔어요. 사실 그래서 중3이 엄청 좋은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나부터 입시가 바뀌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에 학년들이 재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주는데 그건 숫자만 보면 아는 게 상위권 대학의 입학생의 50% 이상이 재수생이에요. 그 재수생들은 수능 전형으로 많이 들어간다 그래요. 근데 그 입시가 새로운 과목이 생기면 그걸 볼 가능성이 많이 없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새로 나오는 얘기들이 뭐냐면 그 내신 절대평가하고 수능 절대평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노무현 정권 때 딱 한 번 수능 등급제라는 걸 제시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혼란이 굉장히 심했었어요. 그 수학 한 문제 틀려가지고 어떤 아이가 2등급이 나온 거죠. 딴 과목은 다 만점인데 그래서 걔가 상위권 대학을 못 간 거예요. 한 과목에 2등급이 나오는 바람에. 그래서 한 점 차이로, 한 문제 차이로 만점과 2등급 차이가 나다 보니까 얘가 굉장히 곤란을 느꼈는데 그나마 그때는 상대평가였거든요. 등급제 상대평가였는데도 그런 혼란이 한번 크게 생겼는데 만약에 절대평가로 바뀐다고 그러면 그 혼란은 더 클 거예요. 그러면 입시가 안정적이면 좋으냐? 국민들한테는 입시가 안정적인 게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오신 분들한테는 입시가 변화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냥 대부분이 모르고 있거든요. 모르고 있을 때는 나한테 운이 굉장히 작용할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뀐 입시가 어떤지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과정이 바뀐다는데 도대체 뭐가 얼만큼 어떻게 바뀌는지 정말 확 바뀌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가보고 하는 거죠. 그 올림픽대로나 고속도로 같은 데 보면 양재까지 40km 정체 1시간 이렇게 써 있어요. 판교에서. 근데 막상 판교 앞에는 뻥 뚫려 있어요. 그 전광판을 믿고 다른 길로 가야 하는데 내 눈앞에 뻥 뚫려 있으면 일단 거기 진입을 하고 눈앞에 막히는 걸 보고 나서야 진짜 1시간 걸리네. 그거는 되게 어리석은 거죠. 내일 비가 많이 온다 그러면 우산을 챙기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입시가 바뀐다 그러면 기존에 여기저기서 얘기했던 내용들이 공부했던 것들이 약간은 바꿔줘야 돼요. 크게 바뀔 건 사실 별로 없지만 그래서 그래서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보면 일단 네 과목 절대평가냐 아니면 전과목 절대평가냐 이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몇 과목이라도 절대평가가 될 거라는 생각은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그 최후까지 절대평가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수학, 그 다음에 국어, 요 과목이 이제 최후까지였고 그 전에는 나머지는 절대평가로 갈 것이다 라고 한다면 수능이 절대평가로 간다 그러면 뭘로 뽑겠다는 얘기죠? 내신으로 뽑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수능이 무력화되는 겁니다. 절대평가로 가면 일단 상위권한테는 중상위권한테는 절대평가가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절대평가 기준을 못 들기 때문에 90점을 못 맞기 때문에 90점 맞는 애들만 그게 의미가 있는 거지 자기가 90점 못 맞는 애들은 절대평가 1등급 안에 드는 게 목표예요. 자, 두 가지 목표가 생겼어요. 첫 번째는 내가 최상위권이라면 수능으로 최상위권 대학은 가기 힘들다. 이 정리예요. 예를 들어서 의과대학을 수능으로 가기는 힘들다. 심플하죠. 왜? 의과대학 정원수보다 국어, 영어, 전과목이 절대평가라면 국어, 영어, 사회, 통합사회, 통합과학, 국사 뭐 이런 과목들에서 수학과 국어를 제외하고 만약 두 과목은 절대평가라면 나머지가 다 절대평가로 만점인 가능성이 있으면 수학과 국어로 대학을 가는 거예요. 그냥 나머지는 의과대학과래가 절대평가 못 받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전과목 절대평가라면 전과목 절대평가의 예상 숫자가 한 3,000에서 4,000명 정도 돼요. 3, 4천 명이 만점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수능으로는 의과대학을 가기가 힘들다. 그러면 의과대학에서는 두 가지 초이스밖에 안 나와요. 추첨을 하든지 추첨을 하든지 대학별 고사를 보든지. 근데 정권이 굉장히 강하면 추천을 하게 할 거예요. 그리고서 뭘 증명하냐면 추천으로 들어간 애가 학교 성적이 나쁘지 않다는 걸 계속 강조할 거예요. 그거는 언제도 그런 문제가 생겼었냐 하면 지역균형 선발을 뽑을 때 전교 1등이지만 성적이 별로 안 좋은 아이 뽑았어요. 그런데 서울대에서 걔네들이 대학교에 들어와서 특목고 애들보다 학점이 더 좋아요. 왜냐면 입시는 들어가기가 힘든 거지. 특목고 아이들이 영어를 아무리 많이 잘한다고 해도 의과대학 시험하고 영어를 아주 잘하는 게 상관관계가 안 높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신 전형으로 들어온 애가 실제로 안 밀려요. 그거는 중앙대 가래가 서울대 의과대학을 왔다고 해서 중앙대 공대 가래가 서울대 의과대학처럼 못하냐 그래. 해요. 그래서 추첨으로 뽑아도 사실은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학생 사실에는. 근데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냐? 떨어진 애가 문제예요. 붙은 애는 문제가 안 생겨요. 떨어진 애는 얘보다 월등히 실력이 좋은데 떨어진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 생기는 불만이 굉장히 컸고, 그래서 그 노무현 대통령 말기에 정동영 대통령 후보하고 이회창 후보, 정동영하고 이명박 후보인가요? 이명박 후보가 모두 대선 공약으로 수능 비문제 폐지를 얘기했어요.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그래서 일단 두 가지로 생각했을 때 그렇다면 전과목, 우리는 이제 가능성을 다 열어놔야 되니까 전과목 절대평가라면 내신이 엄청 중요해지겠구나. 그러면 내신도 전과목 평가를 한다면 거기까지는 생각하기가 좀 싫어요. 수능도 전과목 절대평가에 내신도 전과목 절대평가라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내신에서의 성적으로 뽑기는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럼 그 안에 있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다시 봐야 되는 거예요. 교수들이. 어쨌든 뽑긴 뽑아야 되니까. 그러면 당연히 면접이든 뭐 논술이든 어떤 식으로든 뽑을 수밖에 없으니까 추첨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전부 서울대하고 의과대학에 집어넣으면 방법도 없잖아요. 분산이가 해주면 좋은데. 그래서 그 절대평가가 두 과목이 된다라는, 그러니까 상대평가가 두 과목이 된다라고 하면 일단 우리는 여러 가지 선택지에서 전략을 짜야 되는 게 그러면 국어하고 수학은 굉장히 중요해지는구나. 그리고 두 과목이 상대평가든 전 과목이 절대평가든 할 것 없이 내신은 지금보다 더 중요해지겠구나. 그 다음에 교수가 서류를 통해서 아이들을 많이 뽑아야 된다면 여기서 이제 2015 교육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이해가 있으셔야 돼요. 2015 교육과정에서 가장 큰 차이는 굉장히 많은 선택 과목이에요.
옛날에는 다 같이 공부했었던 과목들이 기하 벡터도 선택으로 빠지고 경제수학도 선택으로 빠지고 고급 수학도 선택으로 빠지고 뭐 투 과목 뭐 고급 과학 이런 것들이 선택으로 많이 빠져요. 그 대신에 공통으로 들어오는 게 통합과학과 통합사회예요. 그러니까 융합형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주요 과목을 다 배우자 이거예요. 그게 이과 애들은 사회 다 배우고 문과 애들은 과학 다 배우라는 얘기야. 융합이니까. 그 대신에 깊게 들어가는 건 어떻게 해라? 그 2학년, 3학년 때 선택을 하라 이거야. 여기서 고등학교의 선택 기준이라는 게 딱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서울대학교 물리학과를 가고 싶어요. 뭐 카이스트 물리학과를 가고 싶고 고대 물리학과를 가고 싶어요. 그러면 선택 과목에서 꼭 선택해야 될 게 뭘까요? 물리2예요. 물리2. 물리2라는 과목을 선택해야 되지 않겠어요? 물리학과 올해가? 자, 물리2가 개설되지 않는 학교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중하위권 학교에서는 물리2를 선택하는 학생이 없어요. 가르칠 선생님도 없어요. 그러면 4명이 선택할까봐 그거를 개설하기는 그 학교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머니들이 고교를 선택할 때 과학중점고등학교가 됐든 물리2가 개설되어 있는지를 그런 생각 안 하셨죠, 그렇죠? 그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경제수학이라는 과목이 생겨요. 교과부에서도 뭐 상경계 가래들은 꼭 필수 선택으로 경제수학을 예시를 해놨어요. 교과부 자료에 그 다음 시간에는 그래서 교과부 자료를 나눠드리고 하나 깔 거예요. 그러니까 신문이나 여기저기서 하는 얘기들은 까지 않아요. 그래서 원문을 보고 이게 뭔지 어머니들도 생각을 가만히 읽으시라고. 그러니까 남의 한 얘기, 그러니까 수준 낮은 얘기를 10번 듣는 것보다 원문을 보고서 한 번을 정확히 상식을 갖고서 몇 줄 쳐가면서 읽으면 이게 입시구나 라는 거 알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상위권 경영학과나 경제학과를 보내고 싶어요. 최소한 한양대 이내로. 그러면 교수는 이 아이의 경제수학 성적을 보고 싶을까 안 보고 싶을까요? 네, 보고 싶죠. 근데 경제수학은 개설 안 된 학교가 90%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상경계를 가려고 그러면 경제수학이 개설된 학교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15 교육과정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선택 과목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가 서울 공대를 가고 싶다. 그런 선택 과목 중에서 수학이나 수학 관련된 선택을 많이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럼 엄청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그거는 그 등급 따기도 쉽지 않죠? 그래서 선택해야 돼요. 그래야 그 입시에는 내신과 플러스 비교과가 있잖아요. 교수들은 내신을 더 많이 볼까요? 비교과를 더 많이 볼까요? 내신을 더 많이 보죠. 내신은 점수가 돼 있으니까. 근데 내신에서는 얘가 공대 가겠다고 많이 얘기해놓고 비교과에서는 동아리 활동을 엄청 했어요. 수학은 하나 선택을 거의 안 한 거야. 그러면 교수 입장에서 봤을 때 뜻은 있으나 실력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뜻은 있으나 실력은 없어 보이는 거죠. 근데 어떤 애가 고급 수학까지 들어오고 거기서 막 점수가 1등급이 계속 다 나왔어. 그러면 얘는 수학을 굉장히 잘하는구나. 영어도 마찬가지죠. 선택이 많아졌는데 그 학교에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과목들이 계속 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고. 그런 과목은 그런 학교는 이제 쏠림 현상이 생기겠죠. 용인외고에는 다 생길 거예요. 어려운 과목이. 하나고등학교도 현대고등학교도 중등고등학교도 왜? 수요자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중학생인데 고등학교 가려고 그럴 때 예를 들어서 뭐 인서울의 애매한 학교에 식품영양학과에 가겠다 하면 상관없어요. 인서울의 애매한 학교에 식품영양학과에 가겠다 무슨 과목이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별 관심이 없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가,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의 레벨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 아이가 레벨이 안 좋은데도 그런 과목이 선택이 다 돼 있는 학교를 고등학교를 지원했다가는 걔 피보는 거예요. 왜? 내신이 엄청 나게 늘어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2015 교육과정 이전에는 내신만 따기 좋은 학교를 가면 됐어요. 이게 선택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전략적으로 아주 좋은 내신을 따기 위해서 그 학교를 갔어. 근데 그 학교에 최소한 주요 과목 중에서 내 전공 학교에서 내 학교 수준에서 요구할 만한 과목이 들어있는지는 좀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도 사실은 2015 교육과정을 정확히 분석을 한 사람은 알 수가 있는 얘기야.
근데 이런 얘기는 안 해요. 왜? 5% 정도, 10% 정도의 학생과 학부모의 관심사항이거든요. 95%나 95%의 학부모의 관심사항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방송이나 미디어에서 보도를 이렇게 많이 할 이유가 안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상위권 애들, 최상위권 애들만 여기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현재도 고등학교 내신 따기 힘들어지는데 절대평가 과목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신 따기 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지죠. 그러면 여기 이제 중학교 이하 학부모님들을 모셨는데 시뮬레이션을 딱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 중학교로 올라왔을 때 힘들었던 거하고 시뮬레이션 비슷해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3월 모의, 4월 중간고사, 그 다음에 5월 달에 경기대회 하나 올 거 아니에요? 6월 달에 모의고사, 7월 기말고사예요. 중간에 수행평가 들어가고 동아리 활동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수능을 보는 거예요. 뭔가 이 아이가 테스트 받을 만한 것들이 일주일에 하나씩 계속 나와요. 그 수행평가든 경시대회든 뭐 논문 발표든 모의고사든 중간고사든 기말고사든. 그러면 어떤 아이가 이제 딱 들어와 있어요. 수능은 웬만큼 됐고 내신으로 대학을 갔더니 이 아이는 2월 때부터 내신 준비를 굉장히 심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공하는 길이에요. 왜? 80%를 내신으로 뽑는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로 제가 제 설명회를 안 들어보신 분들은 어떤 일을 하냐면 3학년 중3 1월, 2월에 미적분 특강을 들으러 학원을 다녀요. 왜? 수학의 비중이 커졌기 때문에. 수학의 비중이 커진 건 맞아요. 그래서 미적분 학원들이 수학학원에서 미적분을 지금 들어놓자고 그래요. 근데 1학년 때는 미적분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수능을 위한 미적분을 공부했는데 내가 들어갈 학교에 그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과정이 안 돼서 수학이 2, 3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미적분은 올해 겨울방학 때도 커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고1 겨울방학 때도. 근데 내신 따야 될 때는 수능 공부를 했고 수능을 따야 될 때는 내신 걱정해서 내신 공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 내신을 포기하게 돼요. 그러면 수능으로만 가요. 그랬더니 수능이 절대평가인 거예요. 그리고 상대평가 2과목밖에 없어. 그러니까 영어 공부를 중학교 때 엄청 많이 하는 거 오케이. 근데 수능이 절대평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살 때는 전시된 물건을 사지 오더메이드를 잘 못해요. 나한테 필요한 물건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오더메이드를 할 수 있는 엄마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이 학원에서 파는 거, 저 학원에서 파는 거, 저 학원에서 파는 걸 팔아요. 근데 파는 사람은 수요가 많은 물건만 팔아요. 필요한 물건을 파는 게 아니고요. 그 대표적인 게 지금 논술이에요. 옛날에 논술이 어마어마하게 입시를 좌우할 때가 있었고 초기의 논술은 그 인문 논술이었어요. 마카로레아식으로 뭐에 대해서 논함, 인간의 삶의 본질. 지금 논술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독서 논술이 그걸 하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독서 논술 학원이 엄청 생겼어요. 엄마들이 독서 논술 학원을 지금도 논술을 보는 줄 알고 초등 엄마들은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전시가 돼 있기 때문에 독서 논술이 아직도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시가 안 된 거는 중요한 건데도 저게 입시에 강력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내신을 집중을 할 수 있으려면 수능 준비가 많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거기서 과목별 특성을 보는 거죠. 우리 아이가 이과대학을 가겠다. 제일 중요한 과목은 수학이죠. 상대평가로 남을 가능성도 제일 많죠. 그래서 수학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나쁜 방법은 아닌데요. 수학이라는 과목의 특성이 많이 한다고 되는 과목이 아니에요. 많이 해서 진도를 맞춘 거랑 점수랑 상관관계가 별로 높지가 않아요. 어떤 애가 나는 백타까지 했어, 난 미적까지 했어. 소와시에요. 고3은 기하 백타까지 다 했어요. 그래서 점수 안 나와요. 근데 그러니까 수학은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니까 고등학교 때 내 대부분의 시간을 수학에 써야겠구나 라고 기본 입시가 어떻게 바뀌든 부원칙을 마음속에 가져가세요. 고등학교 때 나는 우리 아이의 공부의 80%는 수학을 한다. 그리고 나머지 20, 30%를 과학을 한다. 근데 과학이 지금 중3은 2과목이 되겠죠. 이제 선행을 이제 한다면 그것도 혼란 바뀔 수도 있어요.
왜? 그러려 했는데 국민의 뜻이 바뀌어서 지금 국민과 소통을 많이 하시니까, 왜냐하면 수능 내신에서는 보고 수능이 안 본다는 게 말이 되느냐 막 이렇게 얘기하면 그 과학 두 과목을 볼 거냐 한 과목을 볼 거냐, 이거는 그게 디테일한 문제거든요. 그리고 통합사회를 볼 거냐 지금 안 본다고 했는데 아직 내신도 안 들어갔으니까, 아니 수업을 하는 걸 안 본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하면 보는 걸로 하고 만점을 많이 줘버리면 또 큰 문제가 안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는 탐구 두 과목에 국어 한 과목, 그 다음에 수학 한 과목은 상대로 간다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 절대로 간다는 게 상대로 안 갈 거 아니에요. 다절대냐 상대냐. 그러면 절대로 가는 과목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 그 다음에요. 이 두 군으로 나뉘는 거죠, 공부를. 그러면 우리 아이가 중학생이라면 뭐부터 공부해야 되냐면요, 절대평가 기준을 일단 넘어서는 게 안전해요. 그래서 저건 다시 볼 필요 없는 거예요. 저건 절대평가 기준 넘어섰어. 그러니까 아주 잘할 필요는 없고, 대체로 한 15%, 아주 작게 보면 10%, 크게 보면 20%, 그러니까 요 정도, 그러니까 한 3등급 안에만 저건 들어. 아니면 대충 어떤 시험을 봤는데도 점수는 안 중요해요. 왜냐면 절대평가 문제를 어렵게 내버리면 또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보통 영어가 10몇 프로씩 나오니까 한 그 정도 안에 들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거부터 들어야 돼요.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국어예요. 그러니까 국어를 미리 하는 사람은 그 개발되는 강남 땅에 알바비 하는 거예요. 정보를 미리 듣고, 저희 어머니가 그 말죽거리 쪽에 땅을 사러, 한 3,000평을 사러 가는 날 하필 비가 많이 와가지고 구두가 복수학교까지 잠기더래요. 그래서 그 당시 말죽거리 3,000평이 정릉에 500평하고 값이 같았대요. 그게 뱅뱅사거리였다는 거예요. 뱅뱅사거리. 조요, 조. 지금 조. 아니 그래서 정릉당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다 복숭아뼈가 자꾸 들어가가지고 양재동 말죽거리 거기 아직 포장 안 됐을 때 이제 앞으로 개발된다는 정보가 나온 거예요. 그 다 알았어요. 정보는 비밀 정보가 아니고요, 개발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개발이 안 돼서 진입창인 거지, 말죽거리. 자, 국어 정보는 다 있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엄마들한테 물어보세요. 당신네는 국어 때문에 해피한가, 언해피한가? 국어 때문에 언해피해요. 하면 될 것 같은데 하면 될 것 같은데 잘 안 돼요. 하면 될 것 같은데 되는 과목이 있고요, 잘 안 되는 과목이 있어요. 잘 되는 과목은 외울 게 많거나 정확하게 하면 돼요. 둘이 뭉친한 거는 감으로 하는 거. 국어에서 비문학이도 안 될 것 같아요. 문학이도 안 될 거 아니에요. 문학이 안 돼요. 비문학은 논리적이기 때문에 수학하고 비슷해서 돼요. 문학은 이게 약간 감성적인데 작가의 뜻이 뭐냐 이거예요. 근데 내 눈에는 그렇게 내 생각에 그렇게 안 드는 거예요. 이게 슬프지가 않아. 그래서 비문학은 이게 왜 다른지 설명을 하라면 명확하게 설명을 하는데요, 문학도 설명이 가능하긴 해요. 근데 비문학처럼 명확히 설명이 안 되는데, 문학적 감수성 있는 애들은요 6학년 아이들도 그걸 다 찍어요. 이렇게. 이거는 느낌이 이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딱히 설명하기 힘들다 이거야. 근데 너무 명확하게 이거라는 거야. 그리고 그게 맞아요. 그게 문학이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글을 읽고 해석을 하고 이런 능력이 생기면, 자, 우리가 굉장히 많은 입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상대평가로 안 받고 다 절대평가로 바뀐다면 뭐 수학의 비중이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이게 그래도 계속 두 과목을 남겨놓은 거예요. 영어는 왜 절대평가를 바꿨는지 아시죠? 영어를 절대평가를 받고 가장 큰 이유는 사교육 억제예요. 영어가 안 중요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교육이 진짜 억제 된 거예요. 자, 우리나라 입시는 사교육 억제를 목표로 하죠. 사교육을 제일 많이 안 받는 과목이 뭐예요? 국어예요. 그래서 국어를 없앤다고 해서 사교육이 줄어들 가능성은 매우 줄어드는 거예요.
그 절대평가를, 상대평가를 안 해주게. 수학이 사격이 엄청 크잖아요. 이게 뜨거운 감자예요. 이것도 절대평가를 하고 싶은데, 김상문 씨는 이것까지 절대평가하면 학력의 질이 너무 떨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최후의 한 과목이 수학일까요, 국어일까요? 국어요. 말 붙이기 좋죠. 우리말을 정확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도시 아이들하고 시골 아이들하고 가진 사람하고 못 가진 사람하고 가장 점수차가 안 나는 과목이 뭐예요? 국어예요. 가진 사람하고 안 가진 사람하고 가장 점수차가 많이 나는 과목이 뭐예요? 영어예요. 영어는 일찍 시켰냐 안 시켰냐에 따라서 차이가 엄청 커요. 수학은 가졌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수학은 영어처럼 시킨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영어는 선생을 잘 붙이면 되는 과목이에요. 일찍 시키고 국어는 일찍 시키면 영어보다 더 잘 되는 과목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매우 우연한 기회에 국어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어떤 애가 책을 많이 읽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뭔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생길 거를 세계적으로 가르치자는 게 제가 얘기합니다. 그러면 한 과목이 굉장히 중요한데 대학 입시를 상대평가로 가면 국어가 전체의 3분의 1이 넘는데 그거에 대한 나는 어떤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냐. 그게 이제 커먼 센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하다고 감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요. 수치적으로 보자니까요. 우리 아이가 대학을 들어갈 때 국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100점 만점에 30점, 수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100점 만점에 50점. 그렇죠? 나머지 과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100점 만점에 20점. 그러면 수학을 위해서 뭘 하고 있는지, 난 영어를 위해서 뭐 하고 있는지, 국어를 위해서 뭘 하고 있는지, 우리 아이를 위해서 시간을 어떻게 할애하는지를 잘 생각하는 게 1번. 그래서 국어라는 과목과 영어라는 두 과목의 특성을 보면 올라가면 레벨이 안 떨어지는 두 과목이 국어, 영어. 올라갔을 때 레벨이 제일 많이 떨어지는 과목이 지리. 느낌 오죠, 지리. 지금 연락이 외웠는데 중간고사 끝나고 한 달이 지났어. 그 나라 이름이 그 나라 이름 같고. 그죠? 지구과학이 더 올라가면 빨리 떨어질까요? 물리가 빨리 떨어질까요? 느낌 오시죠? 올라갈 때는 최고치로 올라가서 3년을 공부한 놈이나 한 달을 공부한 놈이나 똑같은 실력으로 올라갔지만 3년을 공부한 놈은 굉장히 늦게 떨어지겠죠. 한 달을 공부한 놈은 빨리 떨어지겠죠? 떨어지면 어때? 대학교 들어갔는데. 내 말이 그거예요. 대학 들어갈 때까지만 쓰는 과목이 있고 집중하면 빨리 올라가는 과목과 되게 늦게 올라가는 과목이 있고 올라가면 빨리 떨어지는 과목이 있고 늦게 떨어지는 과목이 존재해요. 가장 늦게 떨어지는 두 과목이 국어와 영어예요. 그리고 과학이나 사회가 그 다음에가 수학, 그 다음에 과학이나 사회 같은 과목이 아주 빨리 떨어지죠. 자, 그래서 지금 과학이나 사회 과목 디테일한 지식 모르고 기억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영어나 국어책은 지금도 그만큼 보고 수학은 본 적은 있는 것 같은데 풀리진 않고 말을 다 하겠는데 근데 과학이나 사회는 말도 기억이 안 날 때가 많아요. 자, 그렇게 되면 국어, 영어를 미리 끝낸다는 거는 수능을 미리 끝난다는 게 아니에요. 내신을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시간 확보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내가 국어, 영어를 중학교 때 최선을 다할 거냐, 국어, 수학을, 영어, 수학을 최선을 다할 거냐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국어, 영어라고 보는 거죠. 근데 남들이 많이 하는 걸 내가 많이 하면 기본이고요. 남들이 많이 하는 걸 내가 안 하면 굉장히 손해보는 거고, 남들이 안 하는 거를 내가 많이 하면 진짜 많이 하는 건데, 국어는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영어는 절대평가든 아니든 내가 수능 수준을 빨리 넘어서고, 일단 수능 수준을 넘어섰다는 걸 확인하는 방법은 모의고사 자꾸 풀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의고사 풀 때마다 점수 잘 나오면 수능 수준 넘어선 거예요. 딴 거 볼 필요가 없어요. 이제 중학교부터는 내가 성취력이 올라갔구나를 체크하는 거죠. 그리고 수능 수준을 넘어섰다. 그러면 내가 갈 학교가, 내가 서울대 경영학과 가고 싶다. 경제수학이 있는 학교 찾아야겠죠? 두 번째요. 경제수학이 현대고등학교 있더라. 근데 현대고등학교에서 내 영어 실력으로 1등급이 될 거냐? 요 수능 1등급 수준 갖고 1등급이 안 되겠다. 그러면 어드밴스 영어 시작해야 되고요. 근데 아직 절대평가 영어도 안 넘어. 그래서 내가 경제수학 보면 돼야 안 돼요? 너는 경제수학을 볼 레벨이 아니에요. 경제학과 가고 싶어도. 너는 그냥 내신 따기 좋은 학교를 가서 내신 따야 돼요. 그거의 바로미터가 뭐예요? 영어예요.
영어 실력이 내가 충분히 돼서 용인외고를 가서도 중동고등학교 가서도 세화고등학교 가서도 현대고등학교 가서도 걔네가 중간고사 때 읽게 되는 이만큼의 참고서 도서를 다 읽고 시험을 볼 수 있다. 강북의 어느 학교는 영어 시험 범위가 챕터 2 25페이지, 어느 학교는 125페이지, 125페이지를 다 읽고 해석하고 문제를 풀 수 있을 영어 실력이 되면 그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 영어 실력 중요하죠? 그러니까 내가 영어 실력이 수능까지 수준이냐 그 이상 수준이냐는 이제 내가 고등학교, 내가 대학까지 과목에 대한 선택 과목이 존재하는 학교에서 딸 수 있느냐. 두 번째, 국어는 모의고사 과목인데요. 그리고 제가 항상 그 강조하는 게 남들이 잘하는 건 전 안 해요. 그래서 영어 일반반 개설을 안 해요, 저희가. 근데 국어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저희가 대학 입시를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중요한데 지금 2015 교육과정에서도 국어의 중요성이 더 강조됐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만 국어는 영어처럼 언어이기 때문에 제대로만 관리가 잘 되면 누구라도 중3 때 수능이 다 만점이 나와요. 관리만 잘 되면. 근데 일주일에 하루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국어는. 왜? 남들이 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말이기 때문에 책을 보거나 TV를 보거나 내가 쓸 일이 되게 많아요. 영어처럼 일부러 영어 수업 시간에 노력을 해야만 영어를 쓰는 게 아니고요. 내가 언어가 잘 되면 보는 책의 수준이 자꾸 높아지고 방송도 자꾸 높아지고 언어 수준만 높아지면 그냥 나머지의 굉장히 많은 시간에 내 레벨을 이렇게 올릴 수가 있고 사회도 국어, 과학도 다 어려운 수준으로 가면 국어예요. 그래서 국어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중3 때까지 일주일에 하루만 딱 하루만 하시면 돼요. 그럼 남들보다 10배 합니다. 남들은 비체계적으로 일주일에 하루라고요. 난 체계적으로 일주일에 하루라고 나머지 시간에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어 선생님들한테 국어를 가르쳐달라고 이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해달라고 언어적으로 그걸 가르쳐달라고 어휘를 키워달라고 국어 통해서 암기력을 키워달라고 말을 듣고 이해하는 걸 키워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 수없이 많은 국어 선생님들이 네 그렇게 할게요 선생님 사장님 자기 마음대로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지적 같아요. 아니 이걸 맡기면 몇 뜻을 다 이해했다고 그러고서 머리 좀 세 달 지나고 나면 엄마들이 컴플레인 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어휘력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저분 딴 걸 가르치니까 이거야. 그래서 내가 직접 가르치는 거야. 직접. 그러니까 말이 필요 없지. 내가 얘기하고 목적은 언어 실력과 어휘 실력과 독해력을 키워서 수능을 잘 보게 하는 목적이에요. 근데 증거는 모의고사를 보면서 애들이 성적이 올라가는 걸 증거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잘 가르치고 있나 못 가르치고 있나 의심이 제일 많이 나가는 과목이 뭐예요? 수학이에요. 고1 수학은 고1 가봐야 알거든. 6학년 애가 고1 수학을 해. 잘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알 게 뭐야? 고등학교 1학년 내신 봐봐서 수능을 영어하고 국어는 모의고사 보면 레벨이 딱 나는 거야. 시험 범위가 없기 때문에. 자, 그렇죠? 그 다음에 국어. 그 다음에 이제 통합사회 통합과학으로 넘어가죠. 이거는 중하위권은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어. 우리 아이가 인수를 못 갈 것 같다. 그러면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머리에 지우세요. 지워. 이거 지워야 돼. 왜? 인수를 못 갈 것 같고 경제 수학이나 고급 수학, 물리치가 개설되지 않은 학교를 가잖아요. 우리 아이가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너무 하면.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10위권 이내 대학을 갈 생각이 아니고 20위권 이내 인서울이 아니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고급 과목이 개설되지 않는 학교 경기권에 좀 애매한 학교 강북에 애매한 학교 지방에 애매한 학교 지방도 뭐 애매하지 않는 학교도 많아요. 동산고등학교 같은 학교 굉장히 잘하거든요. 하다못해 천안에 있는 학교도 잘하는 학교가 있고 잘하는 학교 있어요. 그런 학교 가래들은 그러니까 특별한 과목들이 개설되거나 상위권 대학을 수시로 많이 가는 학교들은 통합과 통합사회가 난리치는 과목이에요. 그렇지 않은 학교를 가겠다? 수능 절대평가에 노멀하게 가요. 전혀 준비할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중학생인데 그래도 상위권 고등학교에 가서 상위권 대학을 가고 싶다.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학교를 가거나 이과대학을 가고 싶다. 통합사회 통합과학으로 대학 가도 못 갑니다. 통합사회 이번에 바뀐 입시 때문에. 왜?
국어에 대한 것도 내신이기 때문에 내신은 중학교 내신의 스타일이 비슷해요. 수능은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요. 수학은 어차피 중학교나 뭐 고등학교 내신 준비하는 거 비슷하고 고등학교에서 영어 내신 준비하는 거 비슷해요. 통합사회 통합과 그냥 암기를 하지 말라고 된 거예요. 이해하고 융합하고 즐기고 토론하는 수업이야. 설계가 그렇게 돼 있어. 아마 그 중하위권 고등학교에서는 다 그렇게 수업을 할 거예요. 즐겁게 토론하고 발표하고 그리고 그렇게만 시험 문제를 내도 애들이 틀리고 틀려주고. 근데 이게 용인외고 중동고등학교, 현대고등학교, 세아고등학교, 경기고등학교, 하다못해 영등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 진선여고만 해도 그딴 식으로 문제를 내면 만점대가 너무 많이 나요. 그래서 뻔한 게 교과서 플러스 프린트입니다. 역사, 경제 따로 물어보고, 법 따로 물어보고, 사회문화 따로 물어보고, 철학 따로 물어보고, 물리 따로 물어보고, 생물 따로 물어보고, 화학 따로 물어보고, 다 따로 물어볼 거예요. 프린트로. 왜 그렇게 안 되면 애들이 만점이 나오니까 그래요. 내신으로 대학을 보내야 되는데, 근데 1학년 때 국어, 영어, 수학, 통합사회 통합 과목이 단수가 같아요. 2학년 때부터 선택 과목으로 가요. 2015 교육개정이 그래요. 1학년에 선택 과목이 없어요. 국어, 영어, 수학, 통합사회 통합 과목 5과목이에요. 이게 단수가 다 같아. 1학년 때 내신 망가지면 2학년 때부터는 어지러워져요. 수능은 좋게 뽑는다고 그러지, 수능이 절대평가로 바뀐다고 그러지. 자, 그래서 우리 아이가 상위권이라면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굉장히 중요해진 겁니다. 바뀐 입시에서. 자, 정리를 들어가면 이번에 입시는 2015 교육과정하고 매우 연계가 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꼭 오셔요. 오늘 갈 때 다음 시간 2015 교육과정 배워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다음 시간 2015 교육과정을 하나 풀어드릴 거예요. 아, 2015 교육과정하고 연결이 많이 되어 있구나, 입시가. 중학교 1학년이든 고등학교 1학년이든 그 교육과정이 맡기면 7, 8년 가는 거니까. 그리고 입시는 연결을 시키려고 했는데 좀 한번 삐끗한 거죠. 그랬을 때 아, 내신 비중은 커지고 있구나. 그 다음에 절대평가는 이렇게 돼 있구나.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이 많아진다는 거는 내가 갈 대학과 연관해서 고등학교를 선택해야지 그 학교가 서울대학 얼마 보내는지 안 보내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왜? 과거에는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그 과목이 선택이 안 되면 생활기록부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생활기록부에 어느 과목을 선택했다는 게 어느 동아리에 있었다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이런 입시에 따른 교육과정에 따른 선택 과목이 또 중요해진다. 그거를 이번 교육과정에서 우리가 입시가 바뀌는 거에 대해서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과목, 원래 중요했던 과목, 미리 공부하면 잘 실력이 안 줄어드는 과목, 나중에 줄어드는 과목, 그 분배를 잘 하게 되면 입시는 변화가 심할 때 정보력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변화가 안 심할 때는 그냥 노력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애들이 이런 그 전략이나 정보를 만들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어떤 거는 들어야겠다, 요건 좀 덜 들어야겠다, 이건 지금 많이 들어야겠다, 이 결과 앞에 뭘 해야겠다, 이 결정은 제가 계속 여기서 엄마학교에서 어머니들한테 말씀드리고 상담을 통해서 하나하나 집어나갈 테니까 최소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할 걸 그랬다. 그런 일은 안 생기게끔 했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다음 시간에는 입시에서 제일 중요한 내신, 제가 내신을 올려야 될 때 꼭 그 김지현 선생님한테 소개시켜 주고 지금까지 예외가 없이 애들이 성적을 다 올리고 아이가 뭘 해야 될지를 정확히 알고, 그 다음에 이번에 그 패턴 학습법이라는 책을 저 봤었는데요. 그 책이 중국, 홍콩하고 대만하고 그쪽에서 또 나왔어요. 저는 읽을 수는 없어요. 제 이름 세 자는 읽겠더라고요. 민성원, 김지연서, 한국 최강 학습 고문이라고 그러죠. 컨설턴트는 학습 고문. 그래서 머리보다는 습관이 이긴다, 이런 제목으로 그 책이 나왔는데, 그 책의 공동저자 김지연 선생님하고, 그러면 입시에서 중요한 내신이든 아니면 중학교도 어차피 내신으로 등록합니다. 내신을 어떻게 준비하고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 강의를 부탁하겠습니다. 큰 박수 받아주십시오.